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43분 23초 지나가고 있고요. 금요일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을 보시는 참여자분들께서는 좀 고민이 깊어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낙폭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그리고 전문가 두 분이 함께하는 종목들 많은 종목들 2부에서 풀어낼 테니까요. 지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번호 흐르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원활한 상담을 도와주실 겁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2400선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조금 전에 들려왔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99.89포인트입니다. 살짝 무너져서 지금 턱걸이를 하느냐 마느냐 상황인데 전 시간대보다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77%나 하락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을 위주로 해서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해서 지금 낙폭이 커지고 있고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조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2432포인트부터 현재 포인트 2400포인트 아래 2399포인트까지 현재 빠져 내려온 상황이고요. 일단 장중에 2400선이 붕괴가 가파르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도가 더 강하게 나옵니다. 5,406억 원까지 늘었고요. 기관은 4,213억 원 사고 개인은 989억 원 삽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시다시피 4.5%, 5.1%입니다. 이 두 종목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삼성전자가 요 근래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낙폭이 크고요. 외국인 매도가 이 두 종목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형 IT주들인 LG이노텍, 삼성 SDI, 삼성전기 등에도 외국인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송 장비 업종은 오늘 강한데요. 현대차 2%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653.0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2%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650선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일중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663포인트부터 651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지금 12포인트 정도가 내려왔고요. 낙폭이 조금 회복이 되는 모습이지만 낙폭이 회복이 됐다고 하기도 애매한 수준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2천억 원 정도 개인이 지금 사고 있고요. 기관 1,087억 원, 외국인이 900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원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1121원 10전에 거래가 됩니다. 0.75% 상승하고요. 원화 약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흐르고 있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위 종목인데 먼저 만나봐도 괜찮고요. 조금 전에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들은 오늘 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전자, 카카오, 한국금융지주, 고려개발, 코나이까지 5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새롭게 보이는 종목이실 겁니다. 대형 IPO 주였죠. 코스닥 시장의 대형 IPO 주였는데 일단은 셀트리온의 자회사입니다. 상장되자마자 화려한 신고시 코스닥 시총 2위 올라왔고요. 오늘 지금 장중에 변동폭이 좀 있긴 한데 계속해서 9%, 10%의 상승폭을 가져갑니다. 제품에 대한 독점적 유통이 가능한 사업구조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다음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잘 가는가 했는데 지금 오늘 낙폭이 5%에 가깝습니다. 하락세인데 이유는 3, 4분기에 대한 우려입니다. 좀 3, 4분기 실적이 미리 너무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컨센서스가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매도할 명분,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카카오뱅크 돌풍입니다. 카카오는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카카오뱅크가 하루 만에 계좌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가입자가 앱 다운로드 수가 엄청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카카오는 올라가지만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6%대 낙폭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신규 가입이 3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개발입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에 강세였는데 지금 낙폭이 생겼습니다. 1%대 하락입니다. 당기순이익이 529.47%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 가는가 했는데 일중으로 보시면 지금 윗골이 달고 쭉 빠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 소멸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호나이입니다. 호나이 같은 경우에 카카오뱅크 흥행에 따라서 상승하는데요. 스마트 카드 관련 단말 제조 업체입니다. 18%대의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틸, 만도, 파인DLC, CMS 에듀, 녹십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세아베스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이고요.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호실적인 나온 종목들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신고가 경신을 오늘 했는데 보시다시피 0.6%의 하락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입니다. 2분기 실적 나왔는데 실적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신규 수주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규 수주가 많을 것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요. 오늘 운송장비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잘 갑니다. 현대기아차,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만도 등 지금 잘 달리는 모습입니다. 26만 5천 원대 움직이고요. 파인DL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인 주현 ENG를 흡수 합병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중 고가는 3,800원대까지도 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현재 윗골이 달고 좀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CMS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발생을 했고요. 장중에 만원도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준가는 7,980원이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녹십자입니다. 하반기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호실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신고가 오늘 경신했고요. 지속적으로 녹십자 잘 달리고 있습니다. 2시 50분 40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확률을 높이는 주식 이영환. 기업 가치 분석으로 합리적인 종목만 선택한다. 가치주의 달인 이재모.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해볼 거고요. 시장 진단도 오늘은 특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목 상담 좀 많이 올 것 같네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수가 지금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2,400선 무너졌고요. 가파르게 좀 빠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 한 분 좀 여쭤보고 종목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모 팀장님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낙폭이 좀 큰데 아마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무래도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개별 종목들도 하락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으로는
이번 주까지 거의 대부분의 어떤 대형주, 어떤 코스피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익 실현 매물들, 그동안에 2분기 실적을 좀 기다렸던 외국인들이 대부분의 어떤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매도 물량이 오늘 조금, 특히 이번 주뿐만 아니고 오늘 특히 심하게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하반기를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현금화도 좀 필요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매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장의 분위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영환 차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차장님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차장님도. 예, 저도 앞서 말씀하신 이재모 팀장님하고 같은 관점인데요. 지수가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2,000에서 2,400포인트까지 이래 쉼없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는 되어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은 이제 시점이 언제냐, 이제 그런 문제만 남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꾸준히 좀 시장에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금 예견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지만 오늘 좀 너무 단기적으로 좀 큰 폭으로 빠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개인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큰 틀에서 상승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니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일단 이번에 그동안 상승에서 소외되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싸게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좀 그런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예. 오히려 긍정을 매수의 타이밍으로 긍정적으로 오늘의 조정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종목 선정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봐야 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재모 팀장님부터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동원 아나텍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아나텍은 AF라고 하는 오토포커스 드라이브 IC칩을 주력 매출로 해서 생산하는 업체다를 말씀드렸고, 최근에 듀얼 카메라의 트렌드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도 매우 좋아지면서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렸고, 이번 주 월요일날 공시한 부분이 하나 있어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지금 2대주주였던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그 벤처 캐피탈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지분 한 9.65%에 대해서 전량 인수키로 했는데, 그 과거에 지금 나왔던 공시 내용들은 기존에 39만 주 정도를 매수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전량 매수하게 된다고 했을 때 약 57만 8,290주를 매수를 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확실하게 좀 제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 좀 동원 아나텍이 이번에 대표이사뿐만 아니고 회사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어떤 신제품들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화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좀 주가에 대한 어떤 가치가 더 분명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회사에서는 밝히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원 아나텍에 대한 전망은 매우 좀 밝은 편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원화성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이고, 전방 업체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차량 쪽으로는 아무래도 카시트나 도어 트림 쪽으로 많이 진입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좌파 쪽으로는 신발이나 글러브 이런 쪽으로 많이 공급됐었는데,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최근 2,700원 전후에서 주가가 많이 좀 횡보했던 모습이 있는데, 이번 주 아무래도 시장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기 이평선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2,550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2,550원 정도가 단계적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슈프리마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바이오 사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올해 가장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언론 보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올해 나왔던 그 증권가 보고서들 중에서 가장 좋은 우수한 보고서로 선정된 종목이 바로 슈프리마입니다. 이 슈프리마가 공급하는 지문인식 알고리즘이 현재 시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진입되는 것이냐, 또는 홍채 인식이나 안면 인식 등 다른 생체 인식에 좀 밀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을 확연하게 이 어떤 우려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는
좀 그런 보고서 내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사인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제 다시 재부각되면서 장중 한 8% 이상 급등했던 종목이다. 향후 슈프리마 같은 경우 제가 가격적으로 22,000원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 목표 주가 단기적으로 3만원까지 좀 제시를 제가 한 상황이고, 충분하게 그 정도 도달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PNT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는 제가 주가 차트를 좀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지금 전기차 섹터 관련 종목들이 매우 상승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 7월 18일 한 1, 2주 전만 해도 장중 16,400 고점을 이룬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가 굉장히 내려왔는데, 현재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세대 상단과 하단을 굉장히 잘 지키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세 상단 도달한 이후에 다시 추세 하단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아마 추세 하단에서는 반등이 나올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프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NCA 계열의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업체, 양극화를 소재하는 업체, 양극화 소재를 좀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았었고, 제가 계속적으로 오버슈팅 구간에 있기 때문에 관망하자 이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비로소 좀 어느 정도 하반기에 대한 실적 추정을 좀 하고, 향후 2018년까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기업에 대한 주가가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재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목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에코프로는 그렇다면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오히려 매도를 좀 할 시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그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PNT는 지금 차트 보고 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추세대 하단 제가 예상하는 것은 지금 13,200원 정도에서 저가는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지금 추세 하단에 닿을 지점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13,200원에서 13,000원 정도 사이에서는 매수를 해도 크게 무리 없이 지금 가져가실 수 있고, 제가 아마 목표 주가를 18,000원, 최장 22,000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13,000원대는 굉장히 좀 싼 구간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에 이영환 차장의 5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가볼까요? 예, 제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합성피혁 전문 업체인 백산입니다. 일단 운동화를 비롯해서 전자제품 케이스나 혹은 또 차량용 내장재 등에 사용되는 합성피혁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일단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출 비중은 한 70% 이상이 신발 부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덕분에 최근 운동화 시장이 굉장히 큰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매출이 최근에 꾸준히 증가하면서 최근 몇 년간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을 현재 갱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특히 동사 같은 경우 운동화 ODM 기업들이 한 고객사와 거래하는 것과 달리 이제 나이키와 아디다스 양사를 모두 좀 고객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 회사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 수익성이 높은 제품 쪽으로 2016년 베트남 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그 부분이 최근에 매출이 잡히면서 실적에 좀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밖에도 아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차량용 내장재 부분이나 전자제품 케이스, 그리고 또 애플향 이제 공급 모델 추가와, 그리고 삼성전자와 거래 재개,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면에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 동사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부터는 의류용 원단 매출도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세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보자면은 최근 사상 최대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도 상장 이후 사상 최고치에 거의 육박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기관의 매수세는 아직까지 꾸준히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만원대 안착만 하면은 그 이후의 가격대는 매물대가 없어지는 구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가벼워질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제가 지난 방송 때 9,300원대 매수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는 13,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현재의 흐름을 봐서는 뭐 충분히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까지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광전자입니다. 일단 동사는 이제 반도체 부품이나 LCD, LED 제품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 이제 광 센서나 트랜지스터 혹은 LED 등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자체 칩 설계부터 뭐 제품의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상당히 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특히 이 회사의 좀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은데 뭐 시총이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한 1,400배에 현금성 자산만 한 1,000억 정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20% 미만의 낮은 부채 비율을 봤을 때는 현 가격대는 이제 이익 가치를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싼 가격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전방 산업의 부진으로 좀 몇 년간 그동안 좀 어려움을 겪다가 올해는 확실히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뭐 이번 한 주 뭐 큰 이슈 없이 주가 움직임 또한 뭐 큰 변동성 없는 그런 한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아직 일중 거래량이 상당히 좀 미미한 편이라 뭐 장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뭐 그러기는 좀 힘든 상황이겠지만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긴 흐름에서는 좀 우상향하는 흐름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어느 정도 에너지 기간이 영집이 끝나간다면 뭐 큰 폭의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은데 아마 그 타이밍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가격 전략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현가격대 부분인 2,500원 아래서 분할 매수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2,4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악고점 부분인 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 살펴볼 종목은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일단 동사는 뭐 LCD나 OLED 혹은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방 산업의 호재로 관계사인 파워로직스와 함께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예정되어 있는 중국 패널 업체, 그래 뭐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과 또 지난주 발표된 LED 디스플레이의 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봤을 때 현재의 성장세는 향후 2, 3년간은 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번 한 주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600원대부터 해서 지금 6,700원에 왔고 특별한 알려진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장기적으로 한 10% 넘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에 들어와 진입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금일 시장이 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음 주 초반까지 약간의 변동성은 조금 더 생길 수 있지만은 현 가격대 부분은 추세적으로 더 흘러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현 가격대 부근인 6,800원, 다음 주 초반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00원 아래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으로는 6,5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7,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DMS입니다. 일단 동사는 디스플레이 관련 세정 장비 업체인데요. 동사 또한 앞서 말씀드린 탑 엔지니어링과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이 종목 또한 이번 한 주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 단기적으로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11,500원 그 언저리에서 일단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일단 현 가격대 같으면은 다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봐도 괜찮은 가격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재매수 추천가로 9,700원 아래서 불알 매수 그리고 손절가로는 9,0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다시 11,500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시면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GNC 에너지인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비상발전기 관련 국내 1위 업체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수혜주로 최근 각종 방송이나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노출 빈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주가 움직임은 좀 미미한 상황인데요. 이 종목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9,500원에서
11,000원 그 사이에 뭐 좀 넓은 의미의 좀 박스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좀 가격 이제 접근하시기에는 9,500원 아래에서 같으면은 큰 부담 없는 가격대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1,000원 돌파하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그때쯤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안전하지 않겠나 그런 위험의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MS 같은 경우에 지금 낙폭이 꽤 있거든요, 최근에. 지금 정도면은 이 낙폭이 좀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많이 꺾여가지고 더 꺾이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일단 지난번 이제 급등이 나온 7월 중순 7월 19일, 20일 그 전에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9,500원에서 만원 사이에서 굉장히 좀 탄탄한 지지대를 형성한 후에 올라갔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실적은 뭐 또 언급할 필요 없을 만큼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이제 단기적인 수급 요인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9,600원, 9,000 현가격대 부분이면은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대다. 네. 다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등의 상승 각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다시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현가격대 부분에서는 충분히 사볼 만한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MS 이야기 조금 더 들어봤고요.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죠. 3036번님께서 PNT 14,589원 40% 비중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재무 팀장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PNT라는 종목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3,200에서 13,000원 정도 추세 하단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가지고 수량을 좀 늘려도 괜찮은 사실 가격적인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인 비중에 있어서 약 한 4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중적으로 조금 더 늘리기 어렵다라고 하셨을 때는 사실 그 15,000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다시 추세 상단 부분까지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제가 18,000원을 상향할 정도로 현재 올해 실적 대비 단기 순이익 대비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지금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여유 있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그 매수하신 가격대 올라왔을 때 손쉽게 또 매도해서 현금화하지 마시고 추세적으로 더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적으로 길게 끌고 가신다 했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NT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격대가 지금 한 1,200원 정도가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10%까지 한 8% 정도 하락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7675번님께서는 삼성전기 10만원에 비중 20% 매도 시점 궁금하다 하셨는데 삼성전기가 오늘 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만에서 11만원 사이에 한 달간의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지 못하고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당분간 10만원 가격대를 회복하기, 매수가를 회복하기도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아래쪽으로는 그래도 이제 그동안 가장 이제 시장이 주도주였기 때문에 추세가 한 번에 끊기지는 않을 것이다. 일정 부분에 하락이 후에는 다시 이제 반등의 시기가 오겠지만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85,000원까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85,000원의 기준이 지난 6월 15일 이제 단기 상승 급등이 나오기 직전의 가격대인데요. 그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더 가격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가격대가 오면은 시장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또 반등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10만원 그때 상승하기 직전 가격인 85,000원, 86,000원 가격까지 밀려진다면 혹시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한번 물을 타시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종목 상담 나눠봤습니다.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재무 팀장의 다음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OLED 섹터 쪽에 장비 업체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에 그 디스플레이 쪽에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말씀드리겠는데 7월 25일날 그 LG 디스플레이가 그 투자 발표 계획을 좀 했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대형 OLED와
중소형 OLED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20조 원 가까이 좀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쪽으로 그 초대형 OLED 쪽으로 10.5세대 그리고 플라스틱 OLED 쪽으로 6세대 해서 총 생산 라인 약 15조 정도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광저우 쪽에 있는 공장 쪽에 약 5조 원 정도, 합산해서 약 20조 원 정도 투자를 좀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현재 그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중국의 패널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길게는 2020년까지 중소형뿐만 아니고 대형 패널까지 투자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비아트론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제가 매수가 22,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성은 좀 수급적으로 굉장히 심해지고 있지만 다시 현재 가격은 22,000원보다 좀 오히려 떨어진 21,800원 현재 거래 중에 있습니다. 그 OLED 디스플레이 쪽으로 열 처리 장비와 PI 컬링 장비라고 이 두 가지 장비를 주력으로 공급하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OLED 쪽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시장이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장비에서 아무래도 조금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영업적 라인에 있어서 레퍼런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한 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일주일,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떤 기관들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서 25,000원 이상에서 주가가 상승을 좀 했었고 마감했었는데, 반대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밀리는 부분 때문에 현재 22,000원 이하로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아토르는 좀 수급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 기관 수급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현재 가격대에서는 아무래도 다시금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가격적 매력이 있는 구간이고, 기관이 들어올 때는 따라서 같이 매수에 동참을 좀 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항상 25,000원 부근에서 기관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할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일텍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제가 22,500원 매수까지 좀 제시를 좀 해드렸고, 현재 OLED 셋톱 쪽 종목들 중에서 가장 상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아일텍이 올해 제가 퍼포먼스 측면, 실적의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가장 좋을 종목으로 좀 꼽고 있는 기업이고, 자회사 써니 시스템 같은 경우 올해 9월 상장을 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분에 대한 가치가 재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인베니아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니아 같은 경우도 지난주까지 상승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LED 디스플레이의 투자 발표 이후에 지금 낙폭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 LG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주력 고객사이고, 중국의 BOE나 CSOT도 현재 고객사로 지금 두고 있는 기업인데, 주력 장비 매출은 드라이 에칭과 물리 시스템 장비입니다. 아직까지 LCD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지만, 향후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OLED 투자가 확대되면은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장비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보통 LCD 쪽 장비 매출보다는 OLED 쪽 장비에 대한 매출에 대한 OP 마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 받은 것을 기본으로 진행률 인식했을 때 매출과 이익은 충분히 어느 정도 시장 추정치대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 가장 추세가 좀 좋았던 종목인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전방업체 놓고 보았을 때 고객사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전방업체, 전방산업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두 가지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있던 기업들이고, 역시 LG 디스플레이가 투자 발표하고 난 이후에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들,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나오고 있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지만, 현재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실적까지 놓고 보았을 때는 현재 지금 주가보다는 한 2만원까지는 최장 2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다시금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기업이고, 현재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태양광과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매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작지만 태양광 셀 전지를 만드는 설비 투자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와 관련돼서 결국 전방업체 3개가 모두 다 좋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로치의 시스템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치의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지난주까지 상승이 굉장히 좋았었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굉장히 상승이 좋았었지만 역시 OLED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밀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섹터가 밀리고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역시나 굉장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낙폭은 굉장히 큰데 사실은 그 롯데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부터 OLED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1분기와 다르게 2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올해 가이던스 실장 추정치는 매출 3천억에 영업이익은 200억 이상은 문에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밸류에이션적으로 PER 기준 6배 정도에 현재 주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싼 구간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만 좀 여쭤보고 갈게요. 지금 빠져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상황인데, 신규 진입에 대해서 지금 좀 최근에 단기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 구간에서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저는 반대를 지금 하는 상황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가에서 계속적으로 보유하셨던 분들은 현재 지금 낙폭이 있다 해도 수익률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익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약간의 낙폭 때문에 좀 차익실을 좀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간적으로 끌고 갔을 때는 수익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실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오히려 그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에 최근에 매수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는 뭐 동아일텍이나 인베니아, 롯데 시스템즈 같이 아직 실적 대비했을 때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는 종목들이 같은 섹터에 대한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종목으로 다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에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밸류가 좀 괜찮은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낫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영환 차장의 5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들어볼까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베텔입니다. 일단 기존의 중국향 디스플레이 장비와 또 9월부터 시험 비행기 양산에 들어갈 경항공기 사업으로 향후 큰 폭의 좀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이 회사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최근에 한 2달여에 걸쳐서 굉장히 좀 꾸준히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바닥권 6,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7,000원대 한 번, 그리고 약간의 기간 조정, 그리고 또 1,000원 정도 더 상승해서 8,000원대 한 번, 그리고 다시 이제 기간 및 가격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 약간의 가격 조정은 추가적으로 올 수 있는 위치다. 하지만은 장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해 보이는 자리다. 그렇게 보이지고요. 비보유자 같은 경우는 긴 텀으로 홀딩해 보셔도 무방한 위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번 또 시장의 조정 시 저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인데, 매수 가격대가 오면은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세아베스틸입니다. 일단 현재 삼성전자의 조정을 선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격 조정이 예상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들고 있을 만한 업종이 유일하게 철강 업종이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회사는 국내 특수광 1위 업체인데요. 동사 최근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개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70억 정도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작년의 슬럼프에서 좀 탈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에 최근 수급적으로 동반 매수가 꾸준히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 초반 조정 후에 주 후반으로 올수록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인데, 기보유자는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해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금호 HT입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충분히 시간 조정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로는 이제 국내 차량용 백열전구 시장에서 한 98% 거의 독점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린 이유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대량 거래 앞전에 4월달에 대량 거래 수반 후에 그 가격대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괜찮은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일단 아디다스 2위권의 ODM 업체로 최근 신흥시장에서 아디다스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최고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누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조정 시에 오히려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최근에 주가 하락은 심리적으로 좀 악영향을 끼쳤던 계열사인 화성 인더스트리와의 내부자 거래 관련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발 완제품 생산 법인인 인도네시아 법인과 중국 법인을 화성 엔터프라이즈 측에 양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거였고 또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16,500원 손절매 이후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겠다. 그렇게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추천가 15,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고 손절 가격으로는 14,4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1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산업입니다. 이제 또 이 종목 또한 기업 고유 자산 가치 대비 너무 싼 가격대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가격대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요즘 같은 조정 시기에는 오히려 바닥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의외의 또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의 매매 전략은 장기적으로 제가 제 가치를 찾아갈 것이다. 긴 틈으로 지켜보시면서 거래량이 실릴 때 접근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성산업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31번님께서 제이준 코스메틱 5,770원에 20% 비중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오늘 5,000원이 살짝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마스크팩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화장품 쪽 섹터로 이제 크게는 볼 수 있고 그 마스크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좀 알고 있는데 현재 그 화장품과 관련된 섹터 업체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업황이 현재 밝은 편은 아니고 특히 그 사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감소한 어떤 그 매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시점이 지금 2분기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화장품 업체들이 지금 2분기에 사드 영향으로 매출에 직접 타격을 받은 상황이 지금 이 시점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현재 밝은 편은 아닌 상황이고 지금 재무적으로 봐도 현재 최근에 그 유상증자와 시비 발행할 정도로 현재 재무구조가 그렇게까지 썩 밝은 편도 아니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현재 그 산업영위 내에 있는 그 산업이 지금 화장품이 현재 좋은 상황도 아니고 재무적으로 현재 좋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어떤 주가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 수익을 낸다라고 보다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한 다음에 다른 어떤 업황이 좀 밝은 쪽의 종목들, 섹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나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좀 꺾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원하신다면 다른 종목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레드로버를 8466번님께서 6,742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데 홀딩해도 될까요? 여쭤보셨습니다. 이영환 차장님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매수나 혹은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때 당연하겠지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반등 시마다 매도를 해야 되고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종목의 추세를 봤을 때는 단기 추세는 이제 하락권에 조금 진입을 해가는 상황이 있고요. 장기 추세는 6,000에서 6,800원대 사이에 장기 박스권에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아마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쪽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추가적으로 약간의 반등만 더 나와준다면은 약간의 손절매를 각오하더라도 정리를 하면은 다시 재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생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다음 주 초반 매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격이 6,270원인데 다음 주 초반에 반등이 살짝이라도 나온다면 정리하시는 게 나아 보인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영환 차장이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스피 예상체결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어느 정도 될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2,403포인트에서 마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1.62% 하락 마감 예상이고요. 2,400선은 턱걸이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쭉 꺾여 내려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강 후약의 전형적인 장세고요. 근래 보기 힘들었던 낙폭 깊은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일중 흐름 체크하셨고요. 수급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매도가 6천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6,014억 원. 물량을 폭탄을 쏟아낸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쏟아내는데 기관이 좀 받아주곤 있긴 한데 역부족입니다. 4,912억 원 정도 기관 사고 있고요. 개인은 886억 원 삽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전기전자 업종, 특히나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낙폭이 큽니다. 낙폭을 한 1%씩은 좀 줄이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좀 낙폭이 크고요. SK하이닉스 5% 가깝고 삼성전자도 4% 가까운 낙폭입니다. 현대차만 지금 2%대 상승률을 가져가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모두 파란불입니다. 신한지주만이 강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80만원이 지금 위태위태한 모습 보이실 겁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54포인트입니다. 그래도 낙폭을 2%대에서 1.8%대까지 회복을 한 모습인데 650선은 지키는 모습입니다. 654포인트 마감 예상되고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전강 후약입니다. 좀 꺾여 내려오는 모습 651포인트까지 빠진 모습 확인이 되고요. 자, 수급 주체 어떨까요?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2,010억 원 사고 기관이 1,000억 원 정도 팔고 외국인도 931억 원이나 팝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을 하락하는데 오늘 상장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회사죠. 무려 상승폭을 14%까지 장 후반에 늘렸습니다. 메디톡스, CJNM, 코미팜 모두 하락하고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의 낙폭이 큽니다. 메디톡스 4% 가까운 하락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루엔 하락하고요. 슈젤도 2%의 낙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 부품 업종들이 힘든데 SK머티리얼즈 3.69%나 하락합니다. 바이로메드도 하락하고요. 신라젠만이 0.84%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일주일 장 모두 마감이 된 건데 마감 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장을 지켜보는 저도 지금 굉장히 힘들었지만 아마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굉장히 힘든 하루였다를 말씀드리겠고, 뭐 오늘뿐만 아니고 사실 이번 주 내내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어떤 정점을 오늘 확실하게 좀 찍어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나마 좀 위안거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을 지켜준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50선을 어느 정도 지켜준 점, 이 점이 그나마 좀 위안거리라고 좀 볼 수 있고, 다만 좀 불안한 요소는 오늘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느 정도의 반등 흐름이 나와주었어야 했는데 전혀 반등에 대한 기미도 없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밀렸던 부분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약간의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사실은 이번 주 마감을 좀 해야 되는 분위기였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 코스피 쪽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뿐만 아니고 기관까지 같이 참여해서 매도가 굉장히 심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또 이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의 어떤 수급의 변화 또는 포트폴리오의 변화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하루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감 지수 체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01포인트에 정확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652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1,121원, 8원 90전이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의 덴티움 종목 4월 26일에 매수했는데 39.1%의 수익입니다. 다음은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카카오 추천해 주셨고요. 16.6% 상승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기도 했는데 카카오 잘 가고 있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SM 종목이고요. 최근에 SM 같은 경우에 엑소와 소녀시대 효과로 상승하고 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12.2% 상승입니다. 메리츠증권금융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 고려산업 어제 추천해 주셨는데 8.1%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금융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일 추천해주신 고려산업 실적 나왔는데 굉장히 당기순이익이 500%가 넘게 급증을 했다. 저희가 오늘 특징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AS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아시다시피 코스닥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로 인한 어떤 그런 시장 충격이 좀 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조금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고려산업도 오늘 좀 시초가 대비해서 좀 아침 오전장보다는 조금 소폭 빠지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어떤 마켓 타이밍이 좀 유효했다고 좀 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시장 영향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5일선까지는 한 3,400원 라인까지는 조정을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이 있다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4,200원까지 목표가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좀 진행을 하겠고요. 좀 시장 얘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좀 3거래 정도 연속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반등이 어느 정도 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갈지 말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하락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농후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중에 반등폭이 만약에 장악형이 좀 나오는 어떤 흐름을 보인다면 충분히 시장의 어떤 전환을 다시 상승세의 연속성을 좀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음 주에도 이렇다 할 상승 반등이 좀 보이지 않는다면 고려산업이란 기업 자체가 괜찮다 하더라도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마켓 영향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는 제가 말씀드린 3,400원을 깨지 않으면 계속 홀딩을 하되 그 부분을 좀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시장의 영향 때문에 같이 좀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손절 라인은 3,400원 정확하게 지켜달라 말씀을 해주셨고 장 자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함께 꺾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목표가 한 번 더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4,200원 어제 설정시켰던 거는 일목균형표에서 보는 그 중요한 그 매물대의 라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다음 주 중에도 시장이 같이 빠진다면 이것도 5일선을 좀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고가를 돌파한다면 4,200원까지 좀 열어두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목표가 4,200원인데 시장 상황을 함께 보면서 투트랙 전략 가져가자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금융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주요 일정들,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주에 주요 일정이나 투자 정보들 짚어보셨고요. 이제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내내 좋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은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오늘 장에서 조정이 좀 깊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시장도 녹록치 않을 것이다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음 주 시장? 네, 지금 다음 주 전략을 좀 짜기 굉장히 좀 어려운 사실은 오늘 장 마무리였기 때문에 섣불리 좀 예측하는 전략을 좀 짜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 기업들이 빠르면 실적 발표 나오면서 주가 좋을 것이다 이런 사실은 예측을 하고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 그 전략이 무색할 정도로 코스닥에서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그리고 이제 8월 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이제 속속들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실적 발표를 좀 일찍 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을 먼저 발표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와 관련돼서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IT주 그쪽에서도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은 시장 예상대로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실은 주가가 밀렸던 부분들, 가격적인 부분은 떨어졌지만 사실 기업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기업 가치 대비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실적 가치주에 지금 사실은 투자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닥에 있는 IT 기업들의 지금 실적 가치주에 우리가 주목할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부분입니다. 네. 좀 한 가지 여쭤보면 IT 관련주들 전기 전자 업종이 지금 낙폭이 굉장히 깊은데 일시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추세적으로 좀 꺾이는 걸로 봐야 될까요? 외국인 매도가 특히 기관이랑 같이 나왔거든요, 오늘. 네,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좀 전망하는 부분은 일단 3분기까지는 역시나 IT는 그래도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IT 쪽,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이쪽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에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역시 주도 성격을 갖고 있었던 금융이나 철강, 화학 이 부분도 역시나 실적이 견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지수를 받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IT가 이끌면서 나머지 다른 업종들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받쳐주면서 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좋게 좀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이런 부분은 약간의 일시적인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주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짚어보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비아트론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인데 열처리 장비와 그다음 PI 컬링이라는 이 두 개의 장비를 주력으로 공급하는 업체이고, 최근에 이제 OLED 시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플렉서블 휘어지는 이제 패널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이제 주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신제품, 신장비인 PI 컬링 장비에 대한 공급이 향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지난주에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 BOE 업체로부터 한 465억 정도의 공급 계약 공시를 맺었습니다. 비아트론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 패널 업체 삼성, LG뿐만 아니고 중국의 6개에서 한 8개 정도 업체, 그러니까 다양한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고객사가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할 기업에도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했던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2,000원 정도에서는 25,000원까지 기관이 여지없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었고, 반대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던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종가 21,850원에 종가가 끝났는데, 현재 비아트론 같은 경우 제가 추천드린 가격이 22,000원인데 22,000원 가격대가 매우 중요한 자리 중에 또 한 자리입니다. 지난 한 3개월 정도 전에 박스권을 이뤘던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깨트리지 않는다 했을 때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 접근해가지고 반등을 좀 노리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아트론을 다음 주에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비아트론 한번 지켜보자. 22,000원 아래에서도 그럼 매수해도 된다 뭐 이런. 22,000원 아래에서는 더 여유 있게 매수 사실은 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가격적으로는 더 부담이 오히려 없는 구간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역시 같은 섹터 내 이제 로체 시스템즈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전화 연결 통해 가지고 약 수익률이 22% 이상 됐을 때 추세적으로 주가 자체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추세적으로 좀 상승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려보자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떤 그런 예측과 좀 무색하게 사실은 시장의 어떤 위험, 체계적 위험 때문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밀리면서 한 주 동안 상승했던 부분을 그대로 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 가격대였던 9,400원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면서 현재 종가 9,150원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고, 지금 장기 이평선 121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121선 구간인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오늘 뭐 종가 이후 시간의 거래나 월요일날 시초가를 좀 매수를 좀 해가지고 수량 오히려 늘려갈 기회가 충분히 온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수준인데 올해 예상하는 순이익이 적게는 한 200억대에서 많게는 현재 250억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보았을 때는 한 PER 6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비 업체 통상 PER 기준 한 15배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매수가 대비 목표가를 짧게 12,5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렸고, 향후 좀 목표 주가를 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한 2만원까지는 충분히 사실 봐도 밸류에이션 PER 12배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싼 구간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 가격적으로 부담 없고 실적 모멘텀 살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아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해도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현재 지금 제가 제시드린 가격대가 아마 9,400원입니다. 지금 그 횡으로 빨간색 사선 그려놓은 자리가 사실 9,400원 라인이고, 사실 한 2달 전만 해도 9,400원 가격대가 그동안에 오래 지속되었던 박스권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권을 뚫는 9,400원 넘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추세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9,400원, 가격적으로 9,4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했을 때 가장 우리가 가격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9,400원을 사실을 넘어섰던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추세의 어떤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추가 매수보다는 계속적으로 홀딩하면서 추세 상승을 오히려 지금은 누릴 시기다, 이런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제가 12,5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12,500원은 이 로체 시스템즈가 역사적으로 가본 적이 없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기업 주가, 가격 또한 분명히 상승해서 올라가야 한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12,500원을 목표가 1차적으로 도달했을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PER 12배 수준 2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체 시스템즈 자세히 들어봤고요. 한 가지만 좀 짧게 질문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화두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급하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고, 관련 뭐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주가가 아웃퍼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차익 실현에 좀 나서야 될 때인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 삼성 SDI가 흑자전을 했다가 아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분기 만에 흑자전을 한 것이고, 이제 전 사업부문에서 흑자전을 했는데 사실 가장 관심 있던 부분은 역시 중대형 배터리 쪽에서의 흑자 전환이었는데 그것을 성공을 좀 이루어냈고,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을 제가 참석을 좀 했는데 현재 그 중국에 생산하는 것들이 대부분 유럽 쪽 EV 쪽 그리고 미주향으로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실 배터리 시장이 지금 확대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에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삼성 SDI나 LG화학 그리고 국내 SK이노베이션까지 국내 3사 같은 경우 최장 2020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약 한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시장 점유율에 비하면 굉장히 아직도 올라갈 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어떤 섹터고 종목들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장내 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그리고 편안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